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일반 원칙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법령 관련돼서는 이런 것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 자, 이번에 이제 새로 생겼는데 또 개정된 내용들도 꽤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 2장에 보면은 법치행정의 원리 제8조 법치행정의 원리 이렇게 규율돼 있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제9제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법 일반 원칙은 제2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죠. 제10조 비례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화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 번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2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이게 이제 최소 침해 원칙, 필요성의 원칙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게 상당성의 원칙 내지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11조 보면요.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은 이랑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별도로 규율되어 있고요. 12조 신뢰 보호의 원칙.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2항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13조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의 법 원칙, 과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 법 이론적으로만 사실은 규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 이론적으로만 규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참에 그 행정기본법이 생기면서 이런 내용들이 법령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법 일반 원칙이 전부 법령에 모두 이제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상당히 그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이제 이런 기본법이 없어서요. 행정에 대한 어떤 기본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또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이제 원칙을 규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떤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위법성 관련된 내용을 따져볼 때도 이게 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례 원칙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 행위로서 이에 따라 토지 시용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 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인가 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 간은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되며 그 비교 교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자, 바로 이제 사업인정 처분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에 관련된 이런 거에 있어서 공사의 형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행정기본법에서는 일반법적인 법적 지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법에 담아 놓은 것은 상당히 그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그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있으니까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라, 또는 뭐 행정법 위반, 일반원칙 위반,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법령을 위반했느냐, 두 번째는 행정법 일반 원칙을 위반했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논거로서 위법성을 주장하는데, 지금 행정법 일반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법령을 위반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법령을 위반했느냐, 두 번째 행정법 일반 원칙을 위반했느냐라고 했는데, 이 행정법 일반 원칙조차도 지금 이제 법령에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위법한 행정작용이다 그러면은 법령을 위반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행정법 일반 원칙도 사실상 법령에 규율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리를 펼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비례 원칙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31페이지 판시사항을 보면은 상당히 그 좀 이 헌법이나 뭐 이런 데서 적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 그 행정법 영역에서 상당히 그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우리가 행정법, 특히 뭐 재산권에 관련된 구체화법으로서 토지보상법,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법의 어떤 구체적인 실현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판시사항을 보면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 자 밑에 해서 보시면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 실태와 생활 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대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례 원칙 판단해 보는 거죠. 환경 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한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관련돼서 비례 원칙을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 좀 전에 우리 규정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인데요. 주로 이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요, 부관처럼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을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주된 규율에 부과된 종된 규율 뭐 이런 것이 바로 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부관 중에서 보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사후부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부담, 자기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의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531페이지에 있는 이제 요 부관 관련돼서는 바로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사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판시 사항을 보시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 그렇죠? 자기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관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의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과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적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자, 우리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과 동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시사항도. 자,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의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유관 매설하면서 이제 접도구역 그런 데서는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판례를 보면. 근데 이제 그 종전에 협약을 했다는 거죠. 그 협약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 다음 판례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동일 유사한 내용이죠. 수익적 행정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기구속의 법리, 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기구속의 법리는 언제 적용이 되느냐, 그렇죠? 이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기구속의 법리 언제냐?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재량행위라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행정청이 뭐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는 거죠. 재량행위에서 행정 선례가 존재하고요. 유사한 거에 대해서 뭐 1개월에 1월에 업무 정지를 한 이런 선례들이 쭉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동종 사안일 것, 동종 사안에서 행정 선례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1개월 업무 정지 쭉 했는데 이게 동종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1월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뭐 6개월 했다. 그죠? 이거는 자기 구속의 법리 위반이다. 그쵸? 평등의 원칙에 파생된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확약은 행정청과의 의사 표시에 약속한 거죠. 행정청의 의사 표시의 확약 뭐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어떤 것이냐. 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자, 보시면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자유구속의 법리 같고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이게 이제 처분 등의 개념, 행정소송법에 이제 처분 등의 개념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처분 등이라 함은 쭉 있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 위에 준하는 행정 작용 및 행정 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그러면 이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자,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여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을 살펴야 될까요?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 등이 돼야 되는데 거부만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거부가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처분이 되어야지 그래야 항고 소송을 통해서 항고 소송은요 공정력을 깨는 겁니다. 공정력 깨는 거. 자, 공정력이 뭡니까?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등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게 바로 공정력인데
항고 소송을 통해서는 바로 이 공정력을 깨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깨기 위한 항고 소송을 깨서 행정처분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를 없었던 일로 해다오라고 하는 주장을 원고가 하는 거죠. 행정청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거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이 공정력을 깨서 결국은 항고 소송으로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의 세 가지 요소, 공권력 행사를 수에 거부여야 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요 세 가지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요것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거부가 처분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익을 침해당하니까 이 침해당하는 이 처분의 공정력을 깨다오라고 주장하는 항고 소송, 주로 이제 취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력을 깨므로 인해서 자기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가 그 구체적인 또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런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